2024년 5월 7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썸네일에 표현해 드렸던 내용, 그리고 앞에 방송에서 전해 드렸던 내용처럼 미쓰리는 2024년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10월부터 2024년 경제 이슈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들으셨던 분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금리를 인하해? 저거 조금 모순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의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미쓰리가 얘기했던 게 저런 의미였구나라고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 2024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요 라고 예상했던 그 근거는 미국의 국채 금리, 그리고 무엇보다 21세기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미국의 모기지론의 금리 수준, 기준금리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높은 기준금리가 2024년 혹은 상반기 이렇게 좀 지속되는, 즉 유지되면 미국 국민들, 미국 기업이 상당히 곤란을 겪을 거기 때문에 2024년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라고 본 겁니다. 물론 작년에 미쓰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을 때만 하더라도 정신 못 차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가야 될 길이 멀다. 남아있는 11월 혹은 12월 달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도달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었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저의 소견을 좀 말씀드리면 2024년 올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의미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연준이 I will,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가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가 더듬이를 쫑긋 세우고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 어떤 그 이슈가 나타났을 때 미쓰리가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들어보고 눈으로 보고 하면서 과연 그 이슈가 얼마나 오랫동안 갈지, 얼마나 깊이 갈지,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얼만큼 하게 만들지, 거기에 대한 모든 초점이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연스럽게 금리를 인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금 출렁거리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인플레이션 물론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인플레이션 잡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1월 달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연준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죠. 그래서 지난 5월 3일 날 발표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할 거라는 거를 먼저 눈치챘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월 1일 연준이 금리를 동결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고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슈는 고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미국 정부가 이 고용 지표 가지고 이거 수정하면서 지네들 편한 대로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받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올해 11월 달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11월 초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사실 둘 다 마음에 안 듭니다. 너무 올드해요. 지금 미국의 어떤 수장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인물들이 둘 다 일단 너무 올드하고,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도 맛보고 조 바이든도 맛봤습니다만 둘 다 그닥이잖아요. 근데 여하튼 지금 둘의 강력한 그 경쟁이 남아있다 보니까 뭐 다른 차선의 선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둘의 지지율이 지금 비등비등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쨌든 조 바이든의 사람입니다. 그죠? 조 바이든 정부에서 연준 의장으로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을 크게 빼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시 돈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수정과 조작과 삭제 모든 것들은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올해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증시를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산시장이 꺼져야 되고 거품이 꺼져야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 미국은 자산시장을 꺼뜨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덩어리가 툭 튀어나와서 주식도 빠지고 경제도 둔화될 거라는 공포감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 카드를 내놓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가 보고 있는 생각입니다. 지금 미국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인위적으로 자산시장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떠받치고 있는 힘이 있고요. 예. 그런데 그 힘이 이제 점점 빠지겠죠. 자, 당장 5월 6일 월요일 뉴욕 증시만 보더라도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유지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6%, S&P 500이 1.03, 나스닥이 1.19% 상승했고요. 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작년 11월 초에 10월 달 고용지표가 부진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연준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만 고용지표가 부진한 걸 보고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은 얼어 죽을 금리 인하할 걸 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고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 해석하다 보니까 올해 6번에서 7번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올랐죠. 올해 들어와서 1월 달부터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은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렇게 올라가면 금리 인하 못하겠는데 하면서 그동안의 기대감이 뒤로 후퇴됐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뉴욕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돼서 꺼질 것 같으니까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뭐였냐면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착륙이라고도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인플레이션 지표는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고 경제 지표는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나타났던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슈였고요. 그래서 그동안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를 기대했다가 하물며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시가 돼서 4월달 주식시장이 부진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은 주식시장을 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월 1일 날 금리를 동결시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틀 뒤에 발표될 고용지표가 부진할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고용지표를 확인하고는 만약에 고용지표가 부진하면 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전달에 30만 명, 예상치 24만 명보다 훨씬 부진한 17만 명 정도밖에 증가되지 못했고 실업률도 상승했습니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고용지표가 안 좋았으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겠구나라고 해석하게 됐고 그래서 뉴욕 증시는 5월 달 들어와서
다시 반등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쭉 주식시장을 경험하시면서 그 스토리라인을 제가 지금 그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우선 그 얘기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요, 4월달 고용 추세 지수입니다. 자, 여러분, 경제는 흐름입니다. 우하향 곡선이냐 우상향이냐 꾸준히 지켜봐야 되고, 중간중간에 튀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요. 4월달 고용 추세 지수는 발표된 거는 111.25였습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1월 달은 113.18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모는 종이를 쭉 그려놓으시고 113.18이라는 곳에 점을 한번 찍어보십시오. 자, 2월 달에는요. 112.29입니다. 소수점 이하는 버려두고라도 앞자리가 113에서 112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3월 달은요. 원래는 112.84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2월 달에 112.29였잖아요. 그런데 3월 달에 112.84라고 했으니까 소수점 아래에서는 이 고용 추세 지수가 반등한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3월 달에 주식시장이 계속 좋게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반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도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반짝했거든요. 그런데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계속 주장해 오는 바지만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죠. 어떻게 수정이 됐느냐? 112.84라고 기존에 발표했었던 3월달 고용 추세 지수가 112.16으로 하향 수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1월달 113.18, 2월달 112.29, 3월달 112.16 연속 3개월 동안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이날 발표된 4월달 고용 지표는 111.25로 하락합니다. 작년 수치를 버리고라도 올해만 들어와서 고용 추세 지수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모두 어떤 그림이다?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자, 경제지표 부진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지금은요. 경제지표가 부진하면 금리 인하 다시 하겠는데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요, 여러분. 주식시장을 반등시켜 놓으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되지 않거든요. 발표된다고 한들 도매 재고 같은 거 나오지만 이거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3월 달 겁니다. 그리고 10일 날 5월 달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거는 저는 사실 5월 달 거니까 좀 부진하게 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4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다음 주 초에 나옵니다. 다음 주 초에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예상치를 낮춰놓을지 아니면 예상치를 높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면 인플레이션 둔화되고 있어라고 해석할지는 다음 주 가봐야서 알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이번 주의 뉴욕 증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증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놓으려는 다음 주에 갑자기 얼굴을 싹 바꿔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연속 4개월 상승했어요. 이런 악재가 나올지언정 최소한 이번 주까지만 보고 증시를 반등시킬 만큼은 반등시켜 보자라는 것이 지금 뉴욕 증시의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은요.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 현재 정책금리 수준이 인플레이션을 결국 목표 수준으로 낮아지게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를 인정한 거고요.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요. 기준금리가 결국 내려가게 될 것이며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를 예시한 거는 뭐냐면 더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을 만큼 부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요. 밑밥을 계속 깔아놓으면 흔히 뭐 정치 쪽에서는 뭐 김 뺀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월 1일 날 금리를 동결하면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마 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5월 1일 날 5월 3일 날 발표된 고용지표가 만약에 부진해진다면 굳이 뭐 꼭 5월 3일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고용지표가 부진하다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아니 3월달 고용지표 30만 건이 넘었는데 미국 고용 괜찮은데 저게 무슨 소리지? 라고 궁금해했던 투자자들. 그래서 5월 1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말을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가면서 고용지표 부진하게 나오는구나. 그래? 그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하겠구나. 이런 분위기로 좀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 주 되면 또 분위기가 싹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제 유가도 조금 좀 힘이 빠지고 있고 증시는 다시 올라가고 있고 분위기가 또 4월 달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뉴욕 증시는 가급적 많이 반등할 수 있을 만큼 반등시켜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휴전을 하네 마네 뭐 이러고 있습니다만 요거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자, 6월달 FOMC 회의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달 좀 넘게 남았죠? 금리 동결 확률이 91.3%, 25bp 인하할 확률이 8.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6월달 금리 결정 이후에는 이제 9월달로 넘어가는데 9월달에는요 25bp 금리 인하 확률 48.1%예요. 50%가 안 됩니다. 그리고 12월달 25bp 금리 인하 확률 35.9%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냉정해져야 돼요. 5월 6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어요. 왜 상승했느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이 부진하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고용이 부진함을 보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고 5월 6일 같은 경우에는 고용 추세 지수가 3월 달 고용 추세 지수가 하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연속 4개월 동안 고용 지표가 부진해지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되지 않다 보니까 부진한 경제 지표를 마치 자랑하듯이 공개하고 고용 지표를 포함해서 경제 지표가 부진하니까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고까지만 딱 보여주는 거죠.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되는 게 없으니까. 다음 주에는 어떻게 색깔을 바꿀지 몰라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봤더니 금리 인하 하겠네 라고 기대하면서도 정작 미국의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남아있는 FOMC 회의에서 50%가 넘지 못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냉정해져야 됩니다. 11월 달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지금 조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굉장히 지금 지지율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 바이든 입장에서는 증시를 떨어뜨리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고용 지표까지 조작질해가지고 금리 인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받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요. 경제 지표는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고민은 다음에 하자고요. 단 이번 주 고민을 해보자면 이번 주 뉴욕 증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다음 주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고 떨어질지언정
이번 주는 최대한 부진한 경제 지표를 부각시켜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자라는 것이 미국 경제, 미국 증시의 계획이고, 정작 투자자들은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지표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무리 지금 2700포인트를 회복하고 2700포인트 안착을 하네 뭐하니 하지만 제가 여러분 앞으로 변동성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어설픈 박스권, 이거는 충분히 개인들이 뛰어들기에 충분한 장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런 장에서는 개인들이 어느 정도 맷집이 커질 수 있는데, 세질 수 있는데, 최근 증시처럼 변동폭이 굉장합니다. 하루에 움직이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 폭이요, 1%가 넘어가요.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도박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주고 많이 뺏어간다고 이런 변동성은요, 투자자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봐봐, 이제 환율 안정됐지? 코스피 2700 갔지? 외국인 사지? 기관도 사지? 자, 개인들 들어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막상 또 다시 주식이 빠지면 일단은 비중 확대하세요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전문가들은 제대로 시장을 보지 못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결론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는 하겠지만 연준의 의지가 아니라 연준이 금리를 인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주식시장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왜곡돼 있고 변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냉정한 마인드로 주식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새날 출연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제가 라이브를 몇 시에 해야 될지 요것도 조금 고민하고 시간대도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